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님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떡국도 많이 드셨어요? 예, 그 떡국이 네. 맛있어가지고 여러 그릇 먹었어요. 여러 그릇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데. 예, 어떻게 서울에 있었나요? 아니요, 강원도에서 기타를 왔습니다. 원래 그 좋아하시니까. 네. 예, 근데 뭐 이제 겨울이 좀 끝나갑니다. 예. 우리 그 민족의 고유의 그 설 명절이죠. 그 구정이라는 것이. 그 예전에는 말이죠. 그 꽃가옷도 좀 있고 조금 그 설레는 명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명절의 분위기가 좀 약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신세대들은 또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신세대라고 하기는 좀 예. 그렇지만 네. 예. 예, 많이 다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눈밭에 가 있었던 거죠. 구정 때. 네. 예전에는 그 정월 그 초하루라고 그러죠. 음력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이라고 음력 15일입니다. 1월 15일. 이때까지 쭉 명절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농경 사회 때 말인데 저도 들은 얘기죠. 근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그 우리 고유 명절이 그 어떤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오늘의 그 주제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말이죠. 가해자의 변심.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저에게 말이죠. 며칠 전에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가 말이죠. 제가 그 44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44번 영상에서 매우 강조를 했던 실제 상황인 것 같아서 영상 제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4번 영상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상담하신 분이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콘텐츠로 해서 구독자분들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그 목소리 좋으신 우리 김 PD님이 한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았어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6일 일요일 밤 8시경 일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뒷차가 시속 7-80km 정도의 속력으로 추돌. 제 차는 테라칸, 가해자 차는 노란색 넘버 영업용 1톤 화물차입니다. 저는 목과 허리가 많이 다쳤고 차 밖으로 나와 우선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놓고 아파서 주저앉아 있었고요. 가해 차주는 술 냄새 풍기며 절뚝거리며 다가와 어쩔 줄 몰라 하며 119 부르더군요. 병원차 기다리는 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는데 올가을에 개인 택시 받아야 되는데 큰일이라며 합의를 하자며 500 제시하길래 그럼 지금 바로 주면 음주 사실은 말 안 하겠다 했죠. 그러면서 근처 농협 ATM기에서 현재 200밖에 없다며 제 계좌로 이체하더군요. 그리고 본인 딸에게 전화하더니 300을 보내라며 제 계좌번호를 딸 폰에 찍어주더군요. 한참 후 딸한테서 80만원 입금을 하는 말이 적금 들은 거 깨려면 명절 연휴 후 28일 화요일 정산 업무 되는 날 적금 해약해서 꼭 나머지 220 보내겠다 울면서 전화 왔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가해자 딸과의 전화 통화를 마쳤고 가해자가 내일 날 밝으면 나머지 금액 구해서 입금한다 하며 사정사정하기에 어떻게 믿냐. 아까 사고 났던 직후에는 마누라한테 500 있다고 하더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만 끌며 음주 단속 위기만 넘기려 하고 지금까지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하루 종일 가해자 전화기 꺼져 있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요. 이렇게 하루 지나 사고 난 후 이틀째 되던 28일날 병원 가서 진찰받고 입원 수속하고 있는데 가해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280으로 합의하자 보험 처리는 하지 말아라 하며 전화기 딱 끊는 거예요. 차 수리비 230에 의사가 한 달 보름 이상 치료해야 한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가입자가 합의금쪽으로 280 송금 사실 있게 이중 변제는 안 되게 보험 처리 안 된다. 그리고 가입자가 보험 처리 거부권을 보험사에 통보했다면서 가해자하고 다시 얘기해보고 전화하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계속 전화 안 받고 보험 가입자 즉 가해자가 280을 먼저 보내주면 보험 접수 막아놓은 거 풀어준다 했다며 먼저 돌려줘라. 가해자가 보험 처리 보류시켰다. 저의 입장은 두 달여 치료비와 차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선 보상받고 난 후 280 돌려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보증하에 100대 0 인정하고 치료 및 자동차 수리해주면 보험사 믿고 280 돌려줄 생각도 있고요. 거기다 가해자 본인 가실 100% 인정했기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 번호까지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보험사 직원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음주운전을 하는 인간들로부터 다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몹시 심한 통증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김 PD님. 이거 뭐 사연 소개하는 것도 쉽지 않죠? 네, 제가 처음으로 길게 얘기해봤는데 예. 쉽지가 않네요. 예. 이 그 사연 소개한 것을 말이죠. 그 시청자분들이나 그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팩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의 견적이 약 200여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량이 좀 오래돼서 그 차량이
뭐 팔아도 그 정도는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거의 죽는 소리 하면서 피해자한테 읍소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죠. 사고 직후에 119 신고도 하고 112 뭐 이쪽 경찰도 오고 있었는데 거의 그 경찰이 도착할 때쯤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다. 처리가 됐다 하고 경찰관 돌려보낸 겁니다. 그 아까 사연에도 있었죠. 그런 네. 내용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가해자가 회유를 했는데 음주를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다만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날 우선 280만 원을 통장으로 이체를 했고 다음에 22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고 장소에서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때 여섯 번째는 보험회사에다가 그 와중에서도 대인, 대물 이 두 가지 처리 다 해줬어요. 접수번호까지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이제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하고. 피해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김 PD님, 뭐 잘못했을까요? 지금 피해자가. 일단 원칙대로 처리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이죠. 영상 44번 영상에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44번 영상을 보면 말이죠. 김 PD님,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떤 사건이나 그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일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추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을 때 그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제일 좀 간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돌변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인간이고요. 특히 교통사고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가 이제 수습이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자신의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면 그때는 자신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죠. 가해자가 말이죠. 12대 중과실 이런 사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고 나서 피해자를 상당히 회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뭐 음주운전인데 뭐 당장 피해가 오니까 신고하지 않고 내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 술 깨면 딴소리 하거든요. 원칙대로 경찰서에 신고 처리 꼭 해야 됩니다. 네, 영상 자 보셨죠? 제가 이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강조를 했죠. 분명히 술 먹은 사람은 술 깨고 나면 달라집니다. 여지없이 똑같이 됐습니다. 이게 피해자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포인트는 가해자의 변심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착오이고 실수이며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술 깨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이틀간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20만 원을 송금을 해줬냐?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억울해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한 3일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가서 보험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전화통화 된 거예요. 됐는데 가해자 하는 말로 280만 원 줬으니까 그것으로 차량 수리비 좀 하고 또 병원 치료도 좀 하고 이걸로 끝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해자가 말이죠. 술 먹은 적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술이 깨버렸어요.
네. 이 가해자의 변심입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죠. 또 보험회사에는 대인과 대물 처리를 보류시켜놨어요. 네. 그러면서 가해자가 내가 280만 원 치료비하고 그 차량 수리비 다 줬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통화를 했을 때는 가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중 변제가 안 된다. 두 번 보상은 안 되는 것이니까 가해자하고 잘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매우 크거든요, 지금. 눈앞에 돈 때문에 사고 당시에 그냥 잠시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언제나 강조했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원칙을 벗어나서 행동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가해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피해자도 뭔가 방어적인 면에서 뭐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첫 번째죠. 가해자로부터 받은 280만 원을 받고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로 사건 끝내는 거예요. 차도 고치고 나머지 뭐 갖고 뭐 치료도 하고 280만 원 받고 모든 건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280만 원 다시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단서가 붙습니다. 280만 원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럼 차 고쳐주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 치료비도 좀 대주고 이러겠죠. 그럼 보험회사로부터 2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는 억울하니까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뭐 가해자 뭐 딱지라도 띄게 하고 이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서론 중론으로 쭉 얘기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단순한 유혹으로 원칙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를 전부 소실을 해버린 경우에요. 네. 너무나 큰 그런 피해를 본 거죠. 내 권리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를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피해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한테 대물 대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차도 고치고 나 몸도 치료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도 받고 보상 받는 방법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죠. 네. 돈 몇십만 원 받는 거 문제는 아니겠죠. 내가 진단 받고 치료하면서 이런 거 놓쳐버렸죠. 그 다음에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12대 중과실이에요. 가해자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음주사고 지금 심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보상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김 PD님 울며 풀며 병원에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진풍경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네. 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해야 되니까 형사처벌을 좀 수위를 낮춰야 되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 송치되고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탄원서라도 하나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소실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원칙을 벗어나는 그 한순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소실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영상을 44번 영상에서 올려놓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44번 영상에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할까 말까? 이거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충분히 이해 가죠, 김 PD님?
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영상 내용 좀 어땠습니까? 이 지금 사고 신고 쉽게 얘기해서 특히 12대 중과실 거기에서도 또 특히 음주 사고는 술 깨고 나면 바뀐다. 이거 뭐 다 증명된 거죠. 네네. 저희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뭐 이제 거짓말처럼 짠 것처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사례가 딱 생겨서 맞습니다. 네, 적절한 예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걸 올려줌으로써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네. 향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답답하게 사고 처리를 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야 내 권리를 찾고 또 떳떳한 것입니다. 이런 면을 좀 강조한 거죠.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